학교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곳. 학생도 선생님도 웃고 배우고 때로는 놀기도 하는 웃음소리 가득한 현장. 군포의왕 꿈나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어깨동무 동아리 현장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 군포 마문 라디오 세 번째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군포의왕 관내 학부모, 지역주민, 퇴직공무원, 전문가 등 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어깨동무 동아리와 함께합니다. 전래놀이, 책놀이 등의 재미있는 놀이부터 사람책, 안전교육, 환경교육, 진로코칭 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어깨동무 동아리 회장님과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깨동무 동아리 회장 권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최종숙입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세 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회장님, 어깨동무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동무 동아리는 2017년에 만들어졌고요. 교육청에서 전래놀이, 책놀이, 안전교육, 환경교육, 진로 등을 연수받고 연수받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서 초등학교 돌봄 교실 등 원하는 곳에 교육봉사를 나가는 교육봉사 동아리입니다. 와, 2017년에 만들어졌으면 동아리 역사도 오래됐고 분야도 정말 다양하게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책놀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 자체보다 책 내용을 토대로 노는 경험을 통해 흥미를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책 읽기에서 끝나지 않고 감각적으로 창의적 활동으로 이어지면 아이들이 더 몰입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약에 사탕이 아니라 돌이었다면 하고 상상하며 새로운 결말 만들기와 같은 이야기 확장 놀이를 한다거나 책 속 캐릭터들이 하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친구들과 직접 해보는 거예요. 최근 봉사하고 있는 환경교육도 PPT 자료를 토대로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각자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환경 관련 보드게임까지 진행하면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전래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전통 문화 수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짧고 규칙이 간단한 그런 놀이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진로 교육도 딱딱한 직업 설명보다는 초성 퀴즈로 직업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책놀이, 전래놀이, 진로, 환경교육까지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어깨동무 동아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2015년도예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이제 교육자원봉사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봉사센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 임원으로 각 학교에 공문이 와서 의무적으로 참여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우와.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한 명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한 명은 대학원생입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봉사를 시작하셔서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봉사를 하고 계시다니 진짜 존경합니다. 예, 김세연 선생님은 어떻게 교육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한 14, 15년쯤 전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와 책놀이 독후활동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교육청에서 사서 도우미 교육이 있으니 신청해보라는 사서 선생님의 교육 권유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
교육청을 통해 하는 봉사는 그때 이후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와, 15년이면 진짜 우리 세연쌤 봉사 경력도 대단하신데요. 네, 최종숙 선생님도 교육자원봉사 참여 동기 궁금하네요. 네, 저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2014년부터 학교라는 공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다양한 연수들을 들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던 중 꿈나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2021년 5년 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되며 어깨동무 동아리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와, 세 분 모두 자녀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신 게 계기가 돼서 교육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신 것 같아요. 엄마가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봉사하시는 분야가 정말 다양한데 봉사하시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으실까요? 아, 네. 처음 이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생겼을 때는 학교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학교에 봉사 나갔을 때 잡상인 취급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네, 정말 이제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어 봉사를 나갔는데 그런 푸대접을 받았을 때는 아,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봉사 나갔던 선생님들이 이런 후일담을 종종 얘기하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 옛날 얘기고요. 네. 교육청에서 학교의 홍보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좋고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이 잡상인 취급을 당하면 진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세연 쌤은 네, 그렇죠. 저도 잡상인 취급을 받았던 경험이 이런.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는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놀이에서 지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에서나 할 법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아,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저는 아직 수업을 많이 진행한 적은 없는데요.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였어요. 그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 제지를 하여도 듣지 않고 계속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네, 아이들의 방긋방긋 웃는 예쁜 모습만 생각하고 봉사를 나갔는데 이 장난이 심한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교육자원 봉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장 최근 일을 얘기할게요. 네. 조금 전에 최종숙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같은데요. 네. 며칠 전 초등학교에 진로교육 봉사를 나갔었는데 너무나 말을 안 듣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하는 내내 힘들었고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교실 선생님들이 학교에 봉사를 요청하면 미리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학생이라거나 눈여겨보면서 케어해야 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좀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생각난 김에 당부드립니다. 네. 네, 장애가 있는 친구와 늘 손을 잡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는 교실을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친구들의 물건을 만지기 때문에 수업에 다른 친구들이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여학생은 장애 학생에게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손을 잡고 이건 안 돼, 이건 만지면 친구가 속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며 장애 학생과 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것에 대견함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와, 정말 훌륭한 친구인데요. 요즘에는 어른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볼 때 좀 꺼려하거나 불편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예, 저도 다시 한번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종숙쌤은 봉사 중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아, 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수업을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와, 선생님 완전 커요. 왜 이렇게 커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제 옆에서 키 재어보고 다가와서 말 걸어는 친구들이 있을 때 수업 들어갔던 그 긴장된 마음이 한결 편해졌던 것 같아요. 와, 역시 맑은 영혼의 아이들 너무 귀엽네요. 네. 지금은 군포 마음온 라디오 함께 듣고 계시고요. 군포의왕교육전청 꿈나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어깨동무 동아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롱초롱 예쁜 눈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 어린 친구들이라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선생님들만의 노하우 알려주세요. 아, 네. 수업을 가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 대부분 수업 시작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잼잼 곤지곤지 짝짝, 잼잼 곤지곤지 짝짝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불렀다가 조금 빨라지고 해서 막 빠르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하고요. 또 이제 간단한 손유희를 한다거나 텔레파시 게임, 뭐 OX 퀴즈 등을 하면서 아이들과 어색한 분위기도 깨고 라포도 형성돼서 수업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와, 세연쌤은요? 네, 저는 자주 사용하는 건데요. 네. 모두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두 손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또 머리가 좋아지는 가위바위보,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런 가위바위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양 만들기, 손유희 등으로 집중시키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고 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교육 자원 봉사를 하고 나신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의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땜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이제 크게 뭐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도 아니고 제 노력을 많이 들이는 일도 없어서 제 삶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업 갔을 때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 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계속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네. 네, 전 또 뭐 특별히 삶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표정과 나의 몸짓,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보고 나의 언행에 불을 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늘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되새겨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인내심, 경청하는 법, 그리고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마음가짐이 좀 더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또한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진 것 같고요. 네.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 또 일상에서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 때문에 봉사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이래서 꼭 봉사를 계속한다라고 느낀 어떤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한 3, 4년 전에 한월초등학교의 4학년 수학 배움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수학을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2명의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하였는데 한 주 후에 3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4명. 입소문이 퍼지면서 우와. 매주 한 명씩 늘어나서 급기야 분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 진짜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맞아요. 짜릿함과 감동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업 때 학생들이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다는 등 계속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등 이런 피드백이 왔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고요. 그래서 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렷한 발음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갈 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에 이오우 열심히 연습하고요. 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으로 감사함을 느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리, 선생님 재밌었어요. 언제 또 와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를 반겨주고 저로 인해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제가 또 많이 서툴고 부족했음에도 재미있었다고 또 와주세요라고 말을 들었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동아리에서 이런 프로그램 꼭 해보고 싶다라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별것도 아닌 일로 학교 폭력위원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학교 폭력 계몽에 관한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눈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입니다. 네. 저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그림 인형을 만들고 콘티를 짜서 학생들에게 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요즘 미디어를 통한 수업이 많고 2인 1조로 봉사를 대부분 나가는데 다수의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손인형극 같은 것을 해보고 싶어요. 네. 세 분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폭력을 주제로 그림 인형을 만들고 또 인형극을 진행하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는 인형극 꼭 실행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처음 봉사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봉사를 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떨리고 걱정도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새로 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한번 마음 먹기가 힘들지만 일단 시작하시면 끊기 어려우실 겁니다. 예, 나의 시간과 정성을 조금 내주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람찬 일입니다. 네. 맞아요. 교육봉사는 기존 봉사와는 조금 다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봉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 봉사단원들이 미리 만나 수업 계획을 짜고 실습도 해보며 준비를 마친 다음 학교에 배치되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낯설지만 꾸준히 교육을 받고 실습 준비를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많다 보니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즐거움과 봉사로 느끼는 보람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봉사는 완벽한 준비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봉사를 나갈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 지금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용기 내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세 분 오늘 라디오 녹음 함께 하신 방송 소감이나 아니면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본 경험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뜻깊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군포의왕 꿈나눔 교육자원봉사센터 어깨동무동아리 권혜정 회장님, 김세연 선생님, 최종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카메라 보면서 손 흔들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봉사는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받는 게 더 많다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군포 마음은 라디오 진행자 김유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컨텐츠는 군포시 미디어센터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군포시 군포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